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9쪽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29페이지. 관리계획 위반에서 결정 절차는 지난번에 모두 끝났는데 중간에 그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다 이건 안 하고 넘어갔죠? 기억나나요? 이제는 3월 달에는 다 기억나셔야 돼. 지난주에 배운 것도. 뭐 1월 달에는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뭐 배웠다 이 정도는 기억 딱 하고 계셔야 돼. 자, 관리계획. 자, 2반의 제한. 자,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봐요. 이 제한이란 말. 행정청끼리는 뭐 해달라 이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청한다 이렇게 말해. 요청한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해달라 그런 거 뭐라고 그래? 요청. 그럼 이제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이 행정청한테 해달라 이럴 때는 제한한다 이렇게 말해. 제한한다. 그래서 이 제한을 누가 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요 주민이 이반권자한테 제한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관리계획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다? 6가지. 근데 이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첫째 사유는 6가지가 아니라는 거. 그 중에 몇 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 첫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좀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도로가 너무 협소하니까 좀 넓혀달라든가 아니면 새로 만들어달라 하는 요 기반시설. 자, 두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구역 나왔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해당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런 거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중에서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가 나와. 앞으로 이런 데 용도지구 중에서 요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지구 이름이야. 개발진흥지구가. 근데 그 개발진흥지구가 세분하면 5개로 세분이 돼. 그 중에 산업유통이라는 게 있어. 산업유통. 그러면 산업하면 뭐 생각되나요? 공장. 그러니까 우리 농촌 지역에 지금 젊은 층이 없고 노인들이 많아. 근데 생활하기에 힘이 들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공장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동네에 그럼 공장 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좀 빨리 지정 좀 해달라 이런 거 제안해. 네 번째가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뭐를 수반하냐면 행위제한이 있겠지.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거. 그 대체하기 위한 지구도 이반 좀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해서 4가지 얘기해. 그 앞으로 주민들이 이반을 제안하는데 모두 제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드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제안해. 그러면 특히 우리 관리계획 6가지 중에 지금 뭐가 안 들어가 있나요? 1번, 2번이 안 들어가 있잖아. 1번, 2번. 관리계획 6가지 중에 1번, 2번이 뭐예요? 용도지역, 또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그러면 지구는 안 된다 그랬는데 지구는 되는 게 있네 지금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구는 원래 강화 목적인데 취락하고 개발진흥지구는 완화 목적이 있어. 완화 목적. 그러니까 완화될 수 있는 거는 제한할 수 있다 이 내용이야. 이 지구 중에서.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걸 제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도지역이란 도, 관, 농자 이런 게 있겠지. 그러면 도시지역은 뭐 하려고 지정한다고 그래서 개발, 자연은 보전. 그러면 땅값이 어디가 비싸? 도시가. 근데 현재 여러분 땅이 자연이야. 도시지역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야. 또 그 다음에 용도구역 해봐. 여러분들 그린벨트가 있어. 그럼 여러분 땅이 지금 그린벨트로 지정됐는데 이거 해제해 주세요 이런 제안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특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뭐는 용도구역은 안 돼. 근데 지구 중에 뭐는 돼? 개발진흥이 돼. 개발진흥. 요거 나중에 오늘 배우겠지만 완화 목적을 갖고 있어. 완화.
다 강화하려고 지정하는데 그 개발 진흥은 완화가 돼. 완화. 근데 완화되는데 특히 산업 유통은 공장 문제니까 우리 동네 좀 공장 같은 거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려면 무슨 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주가 지정이 돼야 돼. 그래야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제한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를 그럼 제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요건이 필요해. 동의요건이. 그래서 바로 작년도 시험에 이 동의요건을 출제를 했어. 이 동의요건은 전에는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신설이 3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잘 시험 내는 거는 작년에 출제가 됐어. 그래서 만큼 할게요. 동의요건. 그래서 동의요건은 요 1번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기반 시설은 5분의 4야. 그러면 나머지 요거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다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시험에 냈어. 근데 지구 단위는 얼마인데 3분의 2인데 거기다 5분의 4를 써놓은 거지. 그럼 틀린 거지. 그래서 기반 시설일 때가 얼마 5분의 4. 그럼 요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5분의 4. 나머지는 모두 얼마 3분의 2. 이런 거를 이제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나와. 올해 나오는데 통째로 한 문제는 안 나오겠지. 작년에는 동의요건으로 출제를 통째로 했지. 그러면 지금은 한 문제를 낼 때 동의요건은 지문 하나가 나오겠지. 지문 하나가. 어떤 거는 얼마냐 동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 예전에는 맨날 이쪽을 냈어. 이제 그러니까 이쪽을 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맞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를 옮겨가서 동의요건이 뭐냐 이렇게 옮겨간 거지. 그럼 한 번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요거를 통째로 냈던 거를 지문으로 바꿔내겠지. 그것도 다음 지문을 또 집어넣겠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순서 첫째.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요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제한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동의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이제 동의요건을 갖추면 주민이 입안 좀 해주세요 하고 뭐 할 수 있다? 제한 들어가. 이제 번호로는 여기는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지. 요렇게 하는 거 동의요건 갖추고 동의요건과 갖추면 제한한다 이렇게 들어가. 이제 제한이 들어가면 이쪽에서 이제 반대로 저쪽 주민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겠지. 내가 제한했는데 이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한일로부터 45일이 나와. 45일 안에 그 반영할지 안 할지를 통보한다. 이렇게 나와. 네 가지가. 네 번째가. 그래 놓고 이 45일에 대해서 30일을 뭐 할 수 있냐면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순서로 하면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순서가 나온 거야. 1번은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고 제한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요건 갖췄으면 제한하고 그러면 입안권자는 이제 제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하는 걸 며칠 안에 45일 안에 통보하는데 1회 한해서 30일을 연장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뭐냐? 입안권자는 다섯 번째로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제한의 단어라는 이 제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책에 지금 세 번이 나와. 도시개발법에 가도 제한 문제가 나와. 도시정비법에 가도 또 제한 문제가 또 나와. 그때 이제 제한 문제 나올 때마다 요 비용 부담 문제가 나오는데 비용 부담은 항상 협의하라 이렇게 해놨어. 협의. 그럼 협의니까 누구하고 누가 하냐면 자 입안자하고 자 누구하고 제한자하고 입안할 사람하고 제한할 사람은 협의를 해. 그래서 협의한 다음에 제한자에게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부담을 요거 문제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이다. 부담시켜야 한다 그러면 의무적이잖아. 그때 내가 요자 이렇게 쓰는 거지. 항상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꼭 하라 이런 말 쓸 때는 이렇게 써놓을 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이런 단어 나올 때는 꼭 신경 써서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맨날 나오는 게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앞으로 세 군데는 제한단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뭐 전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협의단어 뭐 해서 협의해서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요걸 정리해야 돼. 그래서 요 5가지가 현재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입안의 제한 문제야. 그래서 그동안에 기출문제가 많았어. 근데 유일하게 몇 년간 이게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부터 다시 또 출제가 시작된 거지. 그러면 요걸 또 올해도 신경 써서 봐두셔야 돼. 그 다음에 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는 요건이 또 하나 필요해. 근데 이번 과정에는 안 배워. 이번 과정에는 여기까지만 배워. 산업유통은 또 제한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이제 거기에 신경 써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직 산업유통을 다 배우질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요 5가지로만 정리 딱 해놓고 여러분 책 읽으실 때 지금 체크해 준 것만 읽으시면 돼. 자, 먼저 책에서 29페이지에 1번에 보면 입안에 제한해서 제한사항 그러면 주민하고 괄호 속에 누구까지 포함한다?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해서 다음 사항 그럼 다음 사항 먼저 체크해 볼까요? 박스 안에 1번 뭐 기반시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3번에 다음 장 넘기면 지구 중에 무슨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용도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걸 줄여서 행위 제한. 간단하게 말하면 행위 제한이야. 그럼 이제 그걸 줄여서 읽어봐. 용도지구 뭐에 관해서 행위 제한. 그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그 행위 제한을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한다? 대체하기 위한 지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됐죠. 이렇게 됐어. 4가지야. 아시겠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런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입안할 수 있는 자니까 누구야? 입안권자지? 그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제안서, 제안할 때 서류에는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도 뭐하라? 첨부하라. 그럼 우리가 지난주 이걸 배웠잖아. 입안권자는 입안할 때 뭐 만든다?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만들어 놓는다 그랬지? 그 만들어 놓은 걸 뭐하라? 첨부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제한 전에 동의요건이 나와. 그러면 제한 전에 동의요건을 보면 항상 토지 면적이야. 토지 면적. 그래서 자 1번에 보면 박스 안 1번 기반 시설일 때는 대상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 이상의 누구의 동의? 소유자의 동의야. 왜냐하면 본문에가 이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받을 때 그 대상 면적 얼마? 5분의 4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2번부터 그 1번이 아닌 것들은 전부 얼마? 3분의 2지. 그러니까 숫자에 올 때는 기반인 것만 얼마다? 5분의 4다. 나머지는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 다음에 그 2번에 제한 요건 나오잖아. 요거는 5월달 써놔. 거기다 5월달. 요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발 진행을 몰라 지금. 요거는 이제 5월달에 가서 배우실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지구 가면 개발 진흥지구가 뭐다 하는 오늘 이제 배우시게 돼. 그 다음 오른쪽에 제안서의 처리 절차가 나와. 처리 절차 할 때 동그라미 2번 반영 여부 통보 나오나요? 그러면 이 둘째 줄에 제한일로부터 며칠? 45일 안에 그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고 다만 부득이 할 때 1회에 한해서 며칠을 30일을 연장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우선 놔둬. 나중에 좀 공부 좀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양괄호 4번 비용부담. 비용부담 협의 단어 찾아보세요. 첫 줄 중간쯤에 협의 있어. 그럼 협의란 항상 누구하고 누가? 입안자하고 제한자가 협의 들어가. 그래서 협의에서 그 다음 줄에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어떻게 한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정리되셨지? 요거 딱 정리하고 페이지를 이제 38로 넘기세요. 자, 38에 넘기면 네모표로 된 번호 4번이 있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요거 배웠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배웠어. 효력 발생은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되지? 지형도면. 그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억나죠? 그때 이제 문장을 보세요. 발생한다. 이 외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이렇게 돼 있지. 실효를 효력 상실 이 말이야. 효력 발생 실효 그럼 뭐라 그래? 효력 상실. 그런데 책을 쓸 때는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우리말로 효력 발생 그래서 뒤에다 뭐라고? 효력 상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 효력 발생을 이제 우리 한자로 표현할 때는 뭐래? 발효 그래. 발효. 효력 상실을 실효 이렇게 해. 그런데 좋은 책들은 효력 발생 괄호하고 발효, 효력 상실 괄호하고 실효 이렇게 써줘야 돼. 우리 공부한 사람이 참 편하게 알아둘 수 있지. 그러면 하나는 한글, 하나는 한자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모르게 돼. 다시 한번 효력 발생, 효력 상실이야. 그럼 효력 발생을 우리 한자로 두 자로 뭐라 그래? 발효. 효력 상실을 두 자로 뭐라 그래? 실효 이렇게 말해. 됐나요? 그럼 발효나 실효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몇 조를 8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효력 발생과 실효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효력 발생은 무슨 도면 고시한 날,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해놓고 이제 실효는 좀 이따 배우게 돼. 실효는 그다음 2번 번호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기득권 보호 또는 다른 말로 경과조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든 알아들어야 돼.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또는 경과조치 또는 기득권 보호 이런 거 전부 같은 말이야. 자, 그럼 단어로 해볼게요. 원칙 관리계획 결정. 자, 동그라미 세 군데 하세요. 당시에 동그라미, 이미 동그라미, 그리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동그라미. 이 세 개 단어가 기득권이야. 당시, 이미, 착수한 자. 그러면 셋째 줄로 그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 뭐한다? 계속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뭐뭐할 당시에 이미 뭐뭐에 대해서 뭐를 했어? 착수를 했어. 그럼 앞에 결정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이 내용이야.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를 봐보세요. 예외도 첫 줄 끝에 관리계획 결정, 자 당시 동그라미, 이미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착수한 자 동그라미. 그러면 원칙하고 똑같은 말이 나왔네. 당시에, 이미, 착수한 자 똑같은 말이 나왔잖아. 그런데 넷째 줄에 뭐하고 신고에 동그라미. 신고해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다시 해봐. 기득권은 그럼 뭐가 나오면 기득권이야? 당시, 이미, 착수한 자. 이 말이 문장에 딱 보이면 이거 기득권이구나 그러면 돼. 그러면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이미, 착수한 자 이게 다 나왔는데도 끝에다 뭐라고 그래서 신고해야 계속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여기 단어가 나와. 요 당시 앞에가 뭐가 들어갔느냐 이걸 찾아야 돼. 당시 앞에가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아니면 정비구역. 요 네 개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 작업하면 돼. 당시 앞에가. 그래서 요런 거 네 개가 있을 때는 뭐 한다?
끝에가 신고한다 이 말이 나와. 이해가 됐나요? 무슨 단어 앞에? 당시라는 앞에 요런 지문이 들어갔다. 그럼 끝에가 뭐 나와야 돼? 신고 이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 책에도 보니까 당시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시가와 수수한 자 이 말이 들어가 있지. 그럴 때는 똑같이 당시 이미 착수한 자가 들어갔어도 뭐하라? 신고 이렇게 들어가. 됐나? 이거 한 번에 해결해야 돼.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이런 기득권 안 해주니까 여기서 끝내시라는 이야기야. 자, 확인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신고를 하는데 날짜가 3월 안에 3개월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 두 개는 30일 안에 이렇게 똑같은 신고인데 날짜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 책에 현재 거기에 둘째 줄 끝에 몇 개월 나와? 3월이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요게 앞에가 나왔어. 그럼 며칠 안에 30일 이렇게 돼 있어. 요런 거는 여러분 해년마다 시험에 지문이 한 개씩 들어가 있어. 이 네 개 중에는 항상 여러분 시험에 40문이 매년 요 지문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 딱 알아놓으면 이게서 만약에 잘못 나왔으면 바로 정답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았든 맞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기득권 하면 뭐가 들어가면 기득권이야? 당시 이미 착수한 자. 그러니까 지문을 딱 읽었더니 그 세 개가 보여. 그럼 이거 기득권이야. 그럼 끝에 무조건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그런 세 개 지문이 나왔는데 당시 앞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 요런 지문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야. 요게 지문이. 그러면 끝에가 뭐하라? 신고 이렇게 나와. 근데 신고를 하더라도 시가와나 수사는 몇 월? 3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정비구역 그럼 며칠? 30일. 자, 기득권 요걸 한번 다 끝내시라는 이야기야.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하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까지 내면 여러분들 무조건 틀려야 돼. 근데 지금까지 29회 동안 한 번도 낸 적 없어. 이런 부분은. 기본하고 원칙 개념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 이게 나와 이제.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배운 거 끝난 부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끝날 때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걸 배웠죠. 관리계획 결정고시. 항상 관리계획 하면 몇 가지? 6가지. 그럼 결정고시 하는 사람 그러면 시도, 대도, 국토부 장관이야. 오늘부터는 맨날 내가 묻는 게 입안권자, 결정권자 두 개만 나온다 그래서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지금부터는 안 나와. 무조건 지금부터는 요 국토계획 끝날 때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 입안권자, 결정권자 이 두 개만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자 그럼 머릿속에 딱 이게 있어야 돼. 누구누구 시도, 대도, 국토부 장관 이런 말은 딱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결정고시 한다. 그럼 혹시 이때 결정고시 할 때 축척이 나오면 얼마짜리가 나올 것 같아? 축척하면 1000분의 1이나 5000분의 1 요게 나와야 돼. 왜? 지난주에 입안할 때 계획도 만든다고 그랬잖아. 계획도. 그 계획도가 지형도 축척 얼마짜리 1000분의 1이나 5000분의 1로 만든다. 근데 그게 만들었지 아직 결정은 안 됐잖아. 뭐가 돼야 돼? 결정고시 할 때 이게 확정된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기억 나와야 돼. 그럼 이제 결정고시 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뭐냐면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작성이 되면 승인을 받고 승인 받으면 고시하고 바로 이때 요 지형도면 고시했을 때 이게 관리계획 결정의 무슨 날이다? 효력 발생일이다. 이걸 배웠지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빼고 요거를 미리 배웠어.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그때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배우셨지?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배우는 거야. 이때 지형도면 작성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바로 입안권자야. 작성 물으면 누구? 입안권자. 그럼 입안권자 이름 알아야 되겠지 이제. 그럼 입안권자 한번 써볼까? 누구?
그렇지. 특광, 시장, 군수, 그리고 예외 하면 누구? 도지사, 국토부장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는 무조건 이반권자, 결정권자 이것만 알아들으면 돼. 이건 이제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계속 지금 머릿속에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 끝날 때 뭐를 기억하라? 이반권자, 결정권자만 알고 오라고 그랬지. 그러면 계속 그 사람만 이름 쓰면 돼. 그러면 자 작성이 됐어. 이때 이제 작성해서 승인 절차 들어가 봐. 이때 승인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어. 자 그렇다면 딱 떠올릴 게 있어야지. 자 도지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승인권. 그럼 누가 승인 받을까? 그렇지. 딱 이렇게 나와야지. 시장군수는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입안할 때도 자 시장군수가 입안한 건 누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말 배웠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금부터는 시장군수는 누구하고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시장군수 그럼 무조건 누구? 도지사.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승인 좀 해주세요 신청하는 거야. 그럼 도지사가 알았다 하고 승인해 줘야 돼. 그러면 이때 날짜를 하나 기억하세요. 며칠 안에? 30일. 30일 안에 승인을 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주택법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 그게 바로 60일이야. 그래서 미리 기억해야 돼. 공법 시간에 승인으로 날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승인 받을 때 날짜로 출제되면 요 지형도면 승인이 30일이야. 나중에 주택법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 말 나오잖아. 그때는 60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날짜 내는 게 그렇게 내. 그러니까 내가 날짜 나올 때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 그래서 나오는 날짜가 있어. 나오는 날짜가. 그리고 비교를 해야 돼. 항상 비교해서 출제를 해. 하나만 있는 날짜는 시험에서 안 내. 어딘가에 또 이게 하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이 그걸 혼동하라고 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적지 말고 기억만 해. 자, 지형도면 승인 그럼 며칠? 30일.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60일. 적어놔봤자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이 거기다 적어놓잖아. 적어놔도 여러분들 나중에 써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반복하면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놓으면 그때 가서 또 내가 반대로 물어봐.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지간하면 적지 않는 게 좋아. 외울 수 있는 건 여기서 외우시라는 이야기야. 숫자 같은 걸 암기할 때는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야. 비교하면서 외우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국토계획법 지형도면 승인 그럼 며칠? 그렇지.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그럼 며칠? 60일.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승인에 대한 날짜는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는데 출제하는 거야. 우리 시험에 왜 출제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헷갈려서 그걸 알고 있는데 헷갈릴까 봐서 그걸 내는 거지. 요게 뭐 30일 뭐 중요하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행정청이 30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날이지. 근데 출제하겠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날짜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왔냐 그걸 묻는 거야. 오늘 두 가지 아시겠지? 그건 날짜는. 그럼 이제 승인되면 고시를 들어가는데 이 고시가 문제가 돼. 원래 이제 보통의 고시는 여기에 고시는 누가 해서? 시도, 대도, 국장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시도 그 다음에가 시장군수로 들어가. 시장군수. 그리고 나서 또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 그럼 저기하고 차이점이 뭐야? 여기지. 결정고시는 대도가 해도 되는데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알아? 시장군수 직접 하라는 이야기야. 왜? 효력 발생을 해야 되니까. 효력 발생은 도지사한테 신청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 또 한참 걸려서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군수도 효력만큼 어떻게 하라? 직접 발생할 수 있게 뭐를 하라? 고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걸 하나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이놈 다 외웠을 때 외워지면 여기 쉬워져. 아 나머지는 대도인데 효력이 발생되는 지형도면 고시는 대도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시장군수 직접 하게 하자. 그럼 함안군수도 뭐는 할 수 있어? 지형도면 고시는 바로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끔 해. 그럼 예를 들어봐. 함안군수가 입안했어. 그럼 결정 누가 해야 돼? 관리계획 결정. 경남 도지사가 해주겠지. 근데 효력이 발생하는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해? 함안군수가 바로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뭐를? 효력을 빨리 발생하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도 바뀌어도 틀리질 않아.
아시겠지? 근데 창원시는 상관없잖아. 창원시가 입안해서 창원시가 결정하고 창원시가 뭐 하면 돼? 고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창원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반 시장과 군수는 무슨 도면만큼은 지형 도면만큼은 자 스스로 고시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어. 문제는 이제 우리 책에 이제 없는 걸 배워야 돼. 여기서 지형 도면 하면 요 지형 도면은 축척이 얼마냐 그 내용이야. 축척이 요게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럼 이쪽은 얼마였는데 결정할 때는 1000이나 5000인데 이거는 500이나 1500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지라는 말이 뭐야? 요 안에 또 있다는 이야기지. 600도 있고 1000짜리도 있고 1200짜리도 있고 이 말이야. 이게 내지야. 그러면 여기서 1000짜리를 썼으면 정밀도를 높이려면 얼마를 써야 정밀도가 높아질까? 그렇지. 500이나 600이지. 500만 쓴다 그러면 안 돼. 500도는 600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5000짜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다 쓸 수가 있지. 다 쓸 수가 있지. 요 개념이야. 그러니까 입안에서 결정할 때는 계략적으로 만들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지형도면 만들 때는 그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정밀하게. 더 자세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처음에는 5000과 5000 처음부터 500짜리 만들면 더 이상 정밀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로 하고 1000이나 5000짜리 둘 중에 하나 쓰되 마지막 만드는 지형도면은 500에서 얼마? 1500 내지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야. 다시 해봐. 1000짜리일 때는 얼마 아니면 얼마? 500이나 600 그럼 5000짜리 때는 다 사용하면 되지? 다 써도 다 자기보다 높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출제는 여러분 시험은 요것만 출제해. 요건 출제를 안 해. 안 해도 뜻은 알자는 이야기야. 왜? 정밀하게 나온다는 개념은 알아야 돼. 왜 요건 출제 안 하느냐? 국토계획법 왜 없어?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이런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야 빨리 이해가 돼. 자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는 축척은 입안할 때 계획도를 만들잖아. 계획도. 그 계획도는 축척이 얼마야? 1000이나 5000짜리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 정밀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밀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보다 축척이 큰 500에서 얼마? 1500 사이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 돼.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그러면 지형도면 관리계획 결정되면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까지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모든 관리계획 결정시마다 해야 돼. 그 모든 관리계획이 몇 가지야? 6가지. 그러니까 6가지는 결정될 때마다 무슨 도면 만들어서 지형도면 만들어서 뭐 해야 돼?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 효력 발생.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꼭 해야 되겠지. 이거 안 하면 뭐가 발생 안 해? 효력이 발생 안 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무슨 조항을 둔다? 실효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효 아까 무슨 뜻이야? 효력 상실. 효력 상실하는 조항을 여기다 줘야 된다야.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효력 상실시키되니까 꼭 하라 그 말이겠지. 앞으로 실효 조항이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 이럴 때. 꼭 해야 될 때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 조항이 있다 그래. 다시 바꿔서 그럼 이때까지 기간 안에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이 있다. 만약에 2년이다. 그럼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 안 했다. 그럼 이 결정한 거 어떻게 한다? 효력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꼭 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되신 것 같아? 그럼 이제 써드릴게. 실효량이 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야. 일정 기간 안에 무슨 도면이 지형 도면에 고시가 없으면 내가 여기다 왜 일정 기간 그랬냐면 원래는 2년인데 우리 법에는 2년이라는 숫자가 없잖아.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가면 2년 이렇게 나와. 우리 시험에는 2년 이걸 쓰질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 내가 그냥 여러분 자꾸 또 숫자 외워놓으면 숫자 머리 아플까 봐서 그냥 어떤 일정 기간 이렇게 말해.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에 작성이 아니라 뭐가 고시가 없으면 결정된 관리 계획의 효력은 그 기간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결정이 된 관리계획 그냥 관리계획 그래 효력 쓰지 말고 그냥 결정된 관리계획은 그 기간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예를 들어 봐. 용도지역, 도시지역 결정고시에서 도시지역이라고 그럼 도시지역 결정고시 되고 무슨 도면 고시 되면 지형도면 고시 되면 그 도시지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겠지. 근데 도시지역을 결정해 놓고 기간 안에 요걸 안 하게 됐어. 그러면 결정했던 무슨 계획이 도시지역이라는 관리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날이 무슨 날? 다음 날이야. 만약 2년 그럼 2년에 무슨 날? 다음 날. 3년 그러면 3년의 다음 날. 5년 그러면 5년의 다음 날. 20년 그러면 20년의 다음 이렇게 나와. 뭐 여러분들 과정에 앞으로 실효조항 하면은 숫자가 2년, 3년, 5년, 20년 이렇게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미리 하나 배우면 앞으로는 이제 따로 설명 안 해도 무조건 실효 그러면 주어진 날에 무슨 날? 이 말, 다음 날 이 말만 들어보면 돼.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해. 그럼 이제 상실했을 때 해야 되는 고시가 무슨 고시다? 그렇지. 이것도 그냥이야. 꼭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효력 상실한 걸 해줘야 돼. 자, 우리 국민들은 효력이 상실한 걸 알아 몰라? 몰라. 우리 시험 날짜도 날짜 못 세고 있는데 뭐 관리계획 결정이 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2년 지났는지 1년 지났는지 우리 손가락 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알고 있어? 행정청 지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행정청들은 효력이 상실했다 하고 또 뭐 해야 돼? 고시해 줘야 돼. 그럼 이 고시도 어디다 할까? 그렇지. 관보 아니면 공보에 하겠지. 장관이 했을 때는 어디에다? 관보에 고시하겠지. 자, 지자체 갈 때는 공보에다 효력 없어졌다 하고 고시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나? 여기 지난번 고시가 어디다 한다? 관보나 공보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되는 고시도 장관이 할 때는 관보에다. 그 다음에 지자체 갈 때는 공보에다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책에 없지만 여기까지를 공부하셔야 돼. 요걸 알아야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자, 다시 기본적으로 여러분 책은 결정고시 됐다. 작성해서 승인받고 고시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책에는. 그리고 날짜 승인할 때 며칠이다. 60일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시장 군수만 신청한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작성과 동시에 뭐 하면 돼? 고시하면 돼. 그러면 창원시장은 작성하자마자 뭐 하면 돼? 바로 고시하면 돼. 승인 없이. 근데 하만 군수 그럼 어디 해야 돼? 승인 받고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에 옆에 있는 김해시장도 작성하면 승인 없이 바로 고시하지. 저기 진주시장. 그럼 진주시장 작성하면 승인 받고 고시해야 되겠지?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 항상 시장 군수는 50만 미만인 시나 군에서는 승인을 받고 자 그다음에 자기가 고시하는 거야. 근데 대도나 이런 사람들은 작성과 동시에 바로 고시해. 그럼 바로 고시할수록 효력은 어떻게 돼? 빨리 발생하겠지. 이런 과정이야. 그래서 여기도 빨리 주기 위해서 며칠로? 30일로만. 더 이상 길게 끌면 안 되니까 날짜를 정해준 이유에 이게.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되면 작성해서 고시까지는 무슨 계획이든지 해야 돼? 관리계 6가지는 결정됐다. 그 말은 무조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다 무슨 조항을 준다? 실효조항. 그 말은 꼭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해진 날에 무슨 날까지 고시가 없으면 지정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해서 무슨 고시? 실효고시야. 근데 여기는 날짜는 없어. 효력 상실하고 여기는 기간 없어.
여기다 또 간혹 가다가 30일 안에 실효고시 이렇게 나와. 그건 없어. 실효고시는 날짜를 정해주진 않아. 행정청이 오늘 만약 오늘이 2년의 다음 날 이렇게 해봐. 오늘 효력 상실했잖아. 그러면 상실한 거 내일부터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내일 바로 알려주질 않아. 왜냐면 관보 발행일이 있을 거 아니야. 발행일이. 뭐 일주일이다 그러면 오늘 거기다 실어 알려줬어도 며칠, 일주일 후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공보는 만약 발행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달 후에 나오겠지. 날짜는 없어 여기는. 시험에서 간혹가다 상실하고 30일 안에 실효고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효고시는 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요거 기억하면 돼. 요거 하나만 이제 깨우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편해져.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설명해 드린 거야. 그럼 안 들어있는 거는 5월 달에 가면 요약집에 써 있어. 요런 말들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오늘 요 정리 체크 한번 할게요. 1번에 보면 지형도면 작성하면 옆에다 누구 그러면 될까? 입안권자 그렇게 미리 알아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이름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원칙 그래서 누구 나와? 특광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 동그라미 3번으로 가봐. 예외 그러니까 누구야? 국장하고 도지사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입안권자도 이렇게 미리 알아놓고 공부하면 편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굳이 책 읽을 때도 왜 이게 특광시장군수가 나왔는지 국장이 도지사 이걸 한 번에 알 수 있잖아. 자, 작성 누가 해? 작성 누가 해? 입안권자. 항상 입안권자 먼저 생각하라니까. 그럼 입안권자니까 원칙에 누가 나와? 그렇지. 특광시장군수. 예외는 누구? 도지사, 국토부장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다시 원칙 봐요. 그 특광시장군수는 관리계획 결정이 뭐가 되면 고시가 되면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자 지형도부터 밑줄 그어. 지형도부터. 지형도에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거까지 밑줄 그었나요? 그래서 거기다 지형도면 이렇게 쓰세요 이제. 그러니까 밑줄 긋고 그 자리에다 지형도면 이렇게 써야 돼. 쓰셨지? 그럼 이제 봐요. 지난주에 배운 거하고 한번 비교해야 되지. 지난주에도 이걸 배웠어. 지형도에다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지난주 이거 배웠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 명시한다 그 말은 자세히 밝힌. 여러분 책이 지금 이걸로 나왔네. 자세히 밝힌. 그 말은 뭐야? 명시한 같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지난주에 이걸 뭐라고 불렀어? 지난주에는 계획도라고 불러서 열심히 외워왔더니 오늘은 또 이걸 뭐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머릿속에 헤매는 거야. 내용은 똑같아. 저렇게 나오면 계획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지형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불러. 그 대신에 이제 과정을 봐야 돼. 과정을. 요건 뭐 할 때 나왔고. 그렇지. 입안할 때 이 내용이 나오면 계획도란 이야기야. 근데 지금 뭐 할 때 나오면 결정 과정에서 나왔을 때는 지형도면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뜻하시겠지? 그러니까 내용은 항상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걸 계획도로 할 건지 지형도면으로 할 건지는 무슨 과정으로? 입안 과정인지 결정 과정 이거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 입안이다 그럼 뭐 해야 돼? 계획도. 결정할 때다 지형도면. 그럼 이제 이해됐으면 축척이 달라지겠지? 여기 축척은 얼마인데? 그렇지. 1000분의 1이나 5000분의 1인데 여기는 축척이 나온다면 얼마로 나온다?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로 나온다. 이런 차이점이다. 그러면 그 시험에 안 나와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래야 이해하는 게 빠르거든. 그럼 여기다만 적어놓고 이건 축척 안 나오면 또 나중에 1000하고 5000 이러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헤맬 일이 없어. 근데 이런 원칙인 개념을 모르고 공부하면 그냥 책만 달달달 외워놓으면 여러분이 지문 바꾸면 못 찾아내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 특광시장군수가 무슨 도면 작성했다? 지형도면 작성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승인 하면은 현재 승인권자 이름이 누구였다? 도지사였다 그랬지? 그럼 누가 만든 것만? 그렇지. 그래서 시장군수가. 시장군수는 거기에 보면 끝 다음 줄에가 괄호 속에 뭐라고 들어있어? 셋째 줄로 지형도면 인지해서 써놨어. 그러니까 책을 참 못 써.
1번에다 지형도면 써놨으면 참 좋잖아. 앞에는 이미 나왔는데 뒤에 가서 또 지형도면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법률 해석을 못해서 그래. 법조문에 딱 요게 뒤에 있고 요 앞에 거는 법조문이야. 뒤에 거는 대통령령이고. 그러면 지가 대통령령이 있는 거면 법조문에다 옮겨놨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법을 해석을 못한 거지. 자, 그래서 2번 자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작성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아? 도지사 승인받아야 돼. 그 날짜 확인 며칠 안에 30일 안에 승인해야 돼. 왜? 빨리 해줘야 되니까. 예외로 국장과 도지사도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누구? 시장군수. 그건 대도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 시장군수야. 그 다음에 이제 적용법률에 보면 지형도면 작성 기준 방법, 지형도면 고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 몇 조를 8조에 따른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와. 숫자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법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기본만 배우신 거예요. 기본만.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관리계획 정비에서 양괄호 1번 타당성 검토는 미리 배우셨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은 원칙은 무슨 계획이다? 기본이다 그래서 기본. 그런데 이 법에서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검토를 못 하겠네. 근데 거기는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은 반드시 위반된다. 그러니까 관리 계획이 대신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공법은 어디를 가든 기본 계획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다 갖고 있어. 무슨 계획은? 기본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수립되지 않는 시군이다 이렇게 배웠지. 도시정비법 가면 기본 계획 나와. 거기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나와. 리모델링 기본 계획 가면 거기도 수립하지 않을. 그러니까 모든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 경우를 갖고 있어. 근데 거기에 무슨 계획은? 관리 계획은 반드시 위반돼 있어. 그래서 기본에서 검토 안 하니까 어디에서? 관리에서 검토하라. 이렇게 원리가 돼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오늘은 2번까지만 할게요. 동그라미 2번. 특광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만 오늘 공부하시는 거야. 1번 중에 동그라미 1번만. 동그라미 1번 시설의 결정고실로부터 3년 나왔네. 3년 이내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전부 일부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관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뭐하라? 저 본문으로 가. 본문 둘째 줄 다음 사항이니까 다음 사항 뒤에 뭐야? 검토하여.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용어를 왔다 갔다 잘 봐야 돼. 다음 사항을 그러면 박스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뭘로 끝났어? 타당성 끝났지. 그럼 여러분 본문책에 뭐라고 돼 있어? 검토하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타당성 검토해서 어디에다?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3년짜리는 뭐에 대해서야? 시설이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가 도시계획 뭐라고 돼 있어? 시설이라는 말이 나와서 시설. 그러면 시설이니까 뭐를 수반해야 돼? 사업. 그러니까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몇 년 안에 사업 안 하면 3년 안에 사업 안 하면 결론 그 말이야. 그럼 3년 안에 사업 안 하면 뭐 검토하라? 타당성 검토 들어가라 그 내용이야. 근데 이거 이해 못하면 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뭐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시설이 포인트야. 동그라미 1번에서는 시설이라는 단어가 동그라미가 딱 돼야 돼. 시설. 동그라미 1번 첫 줄에 도시군 계획 무슨 결정? 시설 결정. 그 시설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하라? 사업하라. 근데 사업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안 하면 3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뭐 들어가라? 타당성 검토 들어가라 그 말이야. 검토해서 어디다 반영해? 관리계획에 반영해. 우리 시험 거기까지 나와. 그 이하건 안 나와. 낼 수도 없어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어 오늘은. 자 그럼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43쪽이 나와. 그래서 쉬었다가 43쪽부터 들어가는 거야.